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불금입니다. 불금. 네, 마지막 방송, 오늘의 마지막 방송은 먹방이 아닌 실거래가 방송을 하면서, 예, 여기 보이시나요? 짠, 이거 카프리, 우리 와이프 좋아하는 건데 제가 뺏어왔어요. 그래서 안주는 그냥 체다 치즈 한 3개 정도. 여기 그냥 찔끔찔끔. 진짜 생방송 중에 한번 먹어볼까? 땄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원하게, 예. 자, 맥주 한잔. 먹방을 제가 처음으로 방송하면서 먹방을 찍어보네. 예, 술 먹방. 네, 마셔보겠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 이런 방송 한번 해보고 싶었어. 나중에 짜장면도 먹으면서 한번 하고 다 할게요. 옆에 잠깐 놔두고. 오늘 방송 길진 않으니까 간단하게 하니까. 이거 안 그러면 김 다 나가. 자, 오늘의 하루도 건널 수 없는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 많은 분들이 보는 코너는 아니지만 그래도 찐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거래가를 꼭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물론 저 때문에도 이걸 꼭 엑셀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기사랑 같이 항상 그냥 실거래가 방송 하면은 500건도 안 봐. 그래서 기사랑 같이. 오늘의 제목은 부동산 114 너마저 점점점 매수 관망의 거래 침체, 서울 아파트값 2년 만에 하락. 이게 이제 민간 조사업체잖아요. KB는 아직도 플러스래. 그리고 저기 부동산원은 3주째 하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이제 하락을 하다가 잠깐 3, 4월 달에 반등하다가 다시 하락하는 거죠. 즉 오른쪽 어깨가 낮아요. 지금 쌍봉 비슷하게 돼 있는데 오른쪽 어깨가 약하게 반등한 다음에 죽는 거라서 앞으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될 것 같아요. 벌써 실거래가, 제가 취합하는 실거래가는 이미 하락이 급해져 있었어. 이미 작년 실거래가 실질지수로는 작년 10월 달에 상승 다음에 급하게 빠져요. 지금 서초구랑 용산구 정도만 좀 살아있고 나머지는 지금 전부 빠져있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초구, 용산 고가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 1, 2억씩은 다 빠져있더라. 자, 방송 볼게요.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가 있습니다. 짠! 내일 제가 아침에 캠핑을 1박 2일로 가기 때문에 노트북을 가져가는데 캠핑 가서는 부동산 방송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면 부동산 방송은 제가 엑셀을 가공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 나가서는 엑셀 가공하기가 참 되게 힘들거든요. 장비상. 그래서 주식 방송이나 이런 거는 인터넷 같은 거, HTS 같은 거 캡처하면 방송하면 되는데, 어쨌든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중에 뭐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그러니까 내일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 해외 증시, 그 다음에 뭐 환율 방송, 그 다음에 뭐 유가나 이런 금융상품, 상품 이런 거,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이렇게 새소리 들리는 거, 물소리 들리는 거, 그런 거 소리를 배경으로 해서 화면에 영상이 나갈지도 모르겠는데, 내일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자, 오늘 방송할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 다 올려놓습니다. 부동산 114 기사 캡처해 왔고요. 나머지는 제가 오늘 엑셀로 다 업데이트한 그 내용입니다. 목이 말라서 한 잔만 더 마실게요. 짠. 여러분들, 이거 카프리 이거 가려야 돼. 이거 또 뒷광고라고. 이거 카프리선 좋아하는데 맥주들 카프리를 먹네. 진짜 금요일 밤이니까 이 정도 양해 되죠? 좋습니다. 네, 자, 카프리, 네, 술 먹방 했습니다. 유튜버니까. 자, 방송 진행할게요. 일단 뉴스부터 볼게요. 자, 보세요. 서울 아파트값 2년 만에 하락, 매수 관망의 거래 침체. 그 전에부터 징조가 좀 보이긴 보였어요. 이렇게 계속 얘가 위에서 놀았거든. 얘는 민간조사 업체잖아요. 그리고 그 매도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즉 집주인들의 주둥이 효과, 아가리 효과, 요런 매물을 내놓은 걸 기반으로 조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지. 안 그러면 그 살려는 사람한테 어떻게 다 찾아가가지고 당신 얼마에 사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부동산에 얼마큼 나와 있나. 그리고 협력업체가 다 있거든요. 중개업소 가보면 거기에 KB 부동산 협력업체 또는 뭐 부동산 114 협력업체 이렇게 딱 있어요. 그게 담당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입력을 하죠. 근데 그 입력하는 분들이 그 시세를 뭘 기준으로 하느냐, 집주인들이 내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안 빠지다가 이제는 실거래가는 진작부터 빠졌는데 이제 금리 올라가고 대출 안 되고, 그러니까 매수자가 없고 하니까 이제 호가를 조금씩 낮추는 거야. 누가 낮춰요? 실제로 팔아야 될 사람들. 어차피
팔 생각도 없이 내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2억 3억씩 해가지고 집 보러 는 것도 오히려 싫어해요. 어차피 나는 여기 10년 20년 살 건데 뭐 빠져도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호가를 그러니까 평균 가격을 올리려는 목적이죠. 네. 전세는 그래도 아직은 뭐 버티고 있네요. 어쨌든 2년 만에 하락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연방 준비 0.75 이런 게 영향이 크죠. 뉴스에서 맨날 떠들잖아요. 우리도 좀 빅스텝 떠들고 있죠. 엘리엇이도 맨날 빅스텝 떠드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빅스텝 우리도 한다 이렇게 떠들고 있고요. 보세요. 재건축은 보합인데 일반 아파트가 하락했대요. 재건축은 좀 늦게 빠지겠죠. 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기대 사항이 있으니까. 그리고 매매 가격이 어디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동작 중구는 살아 있는데 보세요. 여기 송파가 또 들어갔어요. 여기에. 강서 서대문은 원래 좀 하락하고 있었고 노도강은 원래 하락하고 있었잖아요. 특히 여기 강남구도 이제 들어왔죠. 제가 그동안 송파 올라가고 용산 올라가고 서초 올라가고 용산 올라가는데 송파는 진짜부터 빠진다 그랬죠. 심각하게 빠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강남구도 탈락한다 그랬죠. 그게 여기 다 나오네 진짜. 그쵸? 아파트 예를 들어내 여기 뭐 엘스 이런 데가만 빠지고 노원도 빠지고 상계동도 빠지고 서대문도 빠지고 뭐 그 다음에 강서구 화곡동 강서시테이트 다 이런 거네요. 그 다음에 또 뭐 특별한 기사 전세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자, 이렇게 넘어갈게요. 여경이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 수석연구원이라는 얘기는 돌대가리라는 얘기죠. 어떤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에 따른 임차 수요 때문에 일부가 내지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안 그럴 거다. 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만만치가 않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상승 기대감이 아니지 이제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지. 매수세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제 매수세가 안 붙어요. 수도권 외곽 지역이 더 하락하기 전에 더 하락을 하는 그동안 계속 하락하는데 더 하락하기 전에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쌓이고 있대요. 뭐 서울은 그래도 하방 지지가 가능할 것이다. 뭐 별로 의미 없는 거고요. 자, 실거래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차트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실거래가 다운받는 서울 아파트 전수를 다운받는 거예요. 계약서를 다 다운받아요. 시세를 그러니까 실거래가 지수를 가격을 그 중에서 400개 아파트로 25개국 데이터를 만들고요. 그 중에 365단지 중에 상위 100개를 골라서 스타 지수를 만들어요. 왜냐면 400개를도 만들고 100개를도 만들었더니 거의 똑같아. 왜냐면 이 100개의 영향력이 워낙 크고 예를 들어서 100개가 올랐는데 뭐 나머지 300개가 뭐 거꾸로 막 폭락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간다고. 그래서 엑셀 관리도 하고 우리 코스피 200처럼 제가 100개 아파트를 가지고 지수를 만들었는데 공식적인 발표로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감정원에서 발표한 거는 10월달이 상투 맞아요. 10월달이. 근데 제 거는 좀 더 올라가죠. 1데이터니까. 월데이터는 이렇게 올라간 게 맞아. 여기가 끝이 맞아. 근데 저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시가총액 100개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늦게까지 올라간다고. 여기 막 서초구, 용산구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그러다가 그러니까 11월, 12월은 거의 멈췄다고 봐야 돼요. 빠진 것도 아니고 오른 것도 아니고. 근데 물가를 환산하는 실질 지수는 슬슬 빠지고 있어요. 이때부터 벌써. 왜냐면 이 사이에 물가를 반영하면 슬슬 빠진다고. 소비자 물가 지수만큼 나눠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1월달, 2월달은 급매물이 나왔어요. 급하게. 그러면 실제 실거래가 지수는 더 빠졌겠죠. 이렇게 빠졌겠죠. 그 다음에 3월달은 대선 요게 대선일이거든요. 요거는 취임일이에요. 대선일을 기준으로 해서 빠지던 아파트 값이 싹 올라왔어. 새 정부에 대한 뭐 재건축 완화라든지 뭐 부동산 세제 개편 뭐 이런 어떤 정책 부양책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살짝 올랐죠. 살짝. 근데 물가를 반영하면 보합이에요. 보합. 살짝. 오히려 마이너스야. 물가를 못 이겼다니까.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올랐죠. 근데 이때 찔끔밖에 못 올랐어. 물가를 반영하니까. 그 다음에 5월 9일 날 제가 음모론 얘기했죠. 이건 진짜 나중에 책으로도 써야 될 일이야 이거. 24일 날부터 엠바고 풀려가지고 폭락한 게 나오죠. 이게 이 폭락이 아직 KB나 부동산원이나 부동산 이런 데 반영이 안 돼 있어. 뉴스에도 이런 게 안 나와. 왜? 실거래가 지수는요. 요 5월 거는 7월 달에 나와. 7월 15일 날 나와. 그러니까는 한 달 이상 이렇게 폭락한 게 노출이 안 된다고. 국토부에서 조사하게 되면요. 5월 달
아파트 값이 폭락한 거로 나올 거야. 벌써 잠정치는 좀 마이너스로 나왔더라고. 근데 실제로는 그 부동산원이 조사를 하는 게 그전 달 15일부터 이번 달 15일, 즉 15일이 포함된 주의 월요일이야. 그러니까는 대충 12일에서 보통 한 12, 3일 정도까지 이래놓고 한 달치 한다고. 이제 KB는 이런데 이제 부동산도 이랬었는데 바뀌었어. 그러니까 실거래가 발표할 때 잠정치를 한 달치가 다 안 된 거. 그러니까 5월 24일 이후에 신고된 것들이 빠져 있어요. 그때 다 폭락했거든. 그 전까지는요, 잘 오르고 있었어. 이렇게. 야, 이거 정보 좀 넘냐? 약간 모자른데 하는데 그냥 폭락한 거야. 이거를,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아요. 지금, 1월 달부터 하락 종목수가 늘었다가, 4월 달에 살짝 상승 종목수가 늘었다가, 5월 달부터 하락 종목수가 더 늘었어. 6월 달도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아. 미미하게 더 많아요. 그런데 상승하는 거는 찔끔 상승하고요. 하락하는 건 많이 하락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매수자들도 비싸게 안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전체 지수는 계속 흐를 수밖에 없어요. 자, 실거래가 지수 보겠습니다. 실제지수 보겠습니다. 실제지수 아까 봤죠? 옆으로 행보하는 것도 실제로 물가를 반영하면 마이너스 난 거라고. 그 다음에 1, 2월 달에 하락했지만 물가를 반영하면 더 하락했다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분명히 상승했죠. 그렇지만 물가를 반영하면 하락했어요. 왜? 물가만큼 아주 찔끔 올랐어. 그거 올랐다고 할 수도 없어. 그 다음에 4월 달에 올랐다고 하지만 물가를 반영하면 이 4월 달,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거든. 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했거든, 이때. 연달아 계속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금리를 반영한 거예요. 아래지방님이 어느 댓글에다 잘 설명해 주신 게 있는데 제가 캡처해 놨으니까 나중에 그것만 제가 따로 별도의 방송할게요. 좀 여유가 있을 때. 그 다음에 5월 달에 아파트 값도 명목 가격도 폭락했지만 물가도 올라갔으니까. 그렇지만 6월 달은 아직 물가를 반영을 못했어요. 왜? 7월 2일 날 발표하니까. 그런데도 명목인데도 지금 마이너스야. 명목 지수도 마이너스인데 물가를 반영하면 더 마이너스 나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작년 10월달 이후로 하락하는 추세라니까. 근데 KB나 부동산 124나 이런 데는 호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반영을 못해.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 아파트 값이 아직도 오른다고만 알고 있지 하락한다는 걸 못 느껴. 분위기는 하락할 것 같은데 왜? 금리도 미국이 미친 듯이 오르고 우리도 올렸고 대출도 옛날보다 덜 나오고 이런데 누가 사나? 그리고 오른 게 그동안 얼마나 올랐는데. 자,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왼쪽은 서울 25개구 명목 지수고요. 오른쪽은 실질 지수예요. 똑같은 건데 25개구를 12개 지역으로 좀 묶은 거예요. 왜냐면 선이 25개를 할 수가 없고 또 노도강 이런 데는 시가총액이 다 작어. 그래서 시가총액 순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도강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하나의 지수를 만든 거예요. 제일 많이 올랐지, 노도강이. 그다음에 얘는 9월 달에 상투예요. 다른 데는 10월 달에 상투인데 노도강이랑 금강구는 9월 달에 상투예요. 특히 여기서 볼게. 용산구는 미친듯이 오르죠. 지금도 올라요. 그 다음에 서초구는 지금도 올랐다가 4월달에 살짝 밀려. 4월달에 지금 2건 신고됐는데 반포주공이 좀 급락한 게 신고가 돼가지고 좀 하락한 거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송파구는 물가를 반영 안 한 명목인데도 지금 폭락을 하죠. 폭락. 그 다음에 강남구도 상승률이 25개구 중에 꼴등이었거든요. 최근에 상승률이 많이 탈락을 해. 근데 부동산 124 보니까 마이너스라고 나왔죠. 이걸 반영한 거라니까. 왜냐면 오른쪽이 이제 물가를 반영한 거예요. 확실히 변곡점이 확실히 눈에 드러나죠. 명목보다 실질 지수가 변곡점,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변곡점을 아주 잘 나타내줘요. 자, 그래서 특히 송파구 폭락하는 거, 강동구도 폭락하는 거, 분홍색 보세요. 용산구랑 서초구만 살아있어. 근데 얘네들도 얼마 못 갈 것 같아. 언제까지 그렇게 고가에 살 거야. 경기도 지역도 전부 대출은 9월달, 10월달에 상승 쳤는데 용인수지 같이 12월달까지 올라간 그 지역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전부 명목지수도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데는 성남 분당만 살아있어요. 지금까지도 오르고 있어. 실거래가 지수가. 네, 군포 3번도 한번 출렁했다가 다시 살짝 올라서 지금 전고점에 머물러 있는데 다른 지역은 특히 안양 평촌 같은 경우 급락을 하죠. 용인수지 급락하죠. 그다음에 구리도 빠지고 수원 광교도 빠지고요. 하남도 빠지고요. 특히 물가를 반영한 거는 아주 폭락 사태. 만약에 오르는 달이 있더라도 물가에 터무니없이 못 미친다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수는 마이너스가 되지. 그 실질 지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1년 동안 사가지고 갖고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세금 있죠. 그 다음에 12번 이자를 낼 거 아니야, 이자를. 근데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을 삼으로 인해서 나가는 돈이 무지막지하게 많은데 안 샀으면 그 돈에 은행을 넣어놔봐. 그러면 2% 3%라도 줄 거 아니야. 요즘에 금리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금들도 많이 하세요. 자, 거래를 보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보면 지금 6월달은 신경 쓰지 마세요. 6월달은 신고가 아직 이제 막 한 건 두 건 신고됐으니까 뭐 하라고 할 수가 없어. 서초구가 마이너스란 거랑 그다음에 안양 평촌이 마이너스란 게 조금 특이하고 나머지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좀 섞여 있어요. 5월달 걸 보면 일단 송파구가 폭락한 거 보이죠? 좀 전에 부동산 1, 2세에서도 하락한 3등인가 나왔죠, 주간으로. 그 다음에 송파구가 하락하면 강동구도 하락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남도 하락한다고 그랬죠. 이게 세 개가 묶인 미래니까 이게. 강동구도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저 강동구에 거주하니까 또 저도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에 저는 빠르면 4년 늦으면 8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박승주 장이처럼 30년 동안 하락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기본적인 분석은 8년 후에 절반 이하에서 사는 거거든요. 제가 매도한 가격 절반 이하에.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온다고 생각하고 그 돈으로 곧버스 그 다음에 달러 바꿔놓고서 전세 살고 있습니다. 전세 사니까 한강도 보이고 방도 4개고 너무 좋아요. 전세는 비싸게 제가 제일 비싸게 들어온 거 알아요? 이 단지에서 제일 비싸게 들어왔어. 괜찮아요. 왜? 보증보험 들어놨으니까. 그리고 전세값은 어디 안 없었잖아. 근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아파트 값이 1억 2억 하락하면 그걸 그대로 당해야 되거든. 여러분들 나중에는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거래가 안 돼갖고. 처음에 닷컴 버블 때나 아니 버블 세븐 때 무너지는 거 보면 한 3개월 동안 거래하는 건데다가 또 2달 동안 하는 건데다가 그래서 계단으로 뚝뚝 떨어지다가 나중에 매물이 쏟아지더라니까. 왜냐면 꼭 팔아야 되는 사람 생기고 금리 올라가고 여러분들 금리 여기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6% 7% 막 이렇게 가봐. 못 버틴 사람 많아요. 일단 매수세가 없으니까 팔 수가 없고 또 이미 연끌해갖고 아파트 산 사람들 많은데 참고로 저희 집을 산 사람이 20평대를 팔고 산 거거든요. 근데 그 20평대가 처음에 안 나가가지고 저 잔금을 못 치를 뻔했어요. 그분도 판돈 누가 매수자가 돈을 줘야지 저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겨우겨우 막판에 됐어. 서로 조건을 좋게 해줬거든. 저도 약간 약간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장부 안 찍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말하면 또 잡혀가니까 안 돼. 하여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 집 있죠. 그 친구가 젊은 친구가 연끌을 해가지고 갭 투자를 했더라고. 그런데 그게 한 6천 떨어졌어요. 생각해보세요. 1년 지났는데 6천이 떨어져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계속 이자를 내야 돼.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그 6천 떨어진 걸로 안 끝나, 그거. 특히 소형평수란 말이야, 그거. 20평대니까 빠질 때 더 빠질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이후로 대형평수는 인기가 있는데, 왜냐면 재택근무하고 막 이런 게 많으니까 좀 실제로 그렇고, 저도 방 3개 있다가 이제 제 방 생기니까는 너무 좋은 거야.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밤에 각방을 쓸 수 있는 거. 갱년기 이러면은 밤이 무서울 때 있잖아요. 와이프가 무서울 때 있죠. 여러분들도 있죠. 그때 각방을 쓰고 있는데 방이 3개면 갈 데가 없어. 그렇다고 애들 방에 껴서 들어갈 수 없고 거실에서 나와서 자면 와이프가 또 계속 쫓아와. 이불이랑 비계 두고 쫓아와. 자, 지난주 거 KB를 부동산을 보면요. 지난주도 송파구만 마이너스였어. 이번 주 건 아직 제가 업데이트 못했어요. 그 다음에 KB도 송파만 삘삘해.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KB도 결국은 주간으로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지금 주간으로 0.02 플러스라고 나오거든요. KB. 그러나 KB도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는 주간으로 하락했다고. 아마 한 1, 2주 안에 나올 것 같아.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니? 이미 작년 10월달에 상수 쳤다니까. 봤잖아요. 좀 전에. 이거 전세는 넘어갈게요. 자, 거래를 보겠습니다. 거래를 보면 지난달에 1573건, 이번 달은 290건인데 290건 중에 135건은 매입 임대주택 빼면은 거래가 확 죽었어요. 전 놀란 게 3, 4월 달에 거래가 막 늘더라고. 이게 당연히 플러스이고 대선이라서 늘고 약간 오르고 4월 달에는 이제 신정부에서 막 대책을 내놨잖아요. 재건축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4월 달에 거래가 늘면서 아파트가 진짜로 올랐어. 그래갖고 하는 5월 달, 6월 달이 원래 제일 많을 때거든. 근데 거래가 확 죽고 있다니까. 이거 보세요. 일단
초반에 이렇게 막 늘었어. 그래갖고 야 많이 되겠다 싶었는데 그 다음엔 깽깽깽이야. 그래서 이걸로 시뮬레이션 보니까 5월 달에 1790건, 1800건, 그러니까 2000건도 안 돼. 물론 연초에 뭐 1000건 이거보다는 많이 늘었지만, 그리고 이번 달 6월 달 걸로 290건이 된 걸로 시뮬레이션 보니까 1531건이야. 오히려 더 줄어. 그러니까 완전히 잠깐 한두 달 반짝했다가 이게 거래가 원래 5월 달부터, 그러니까 원래 3, 4월 달부터 살살살 늘다가 5월 달에 늘다가 6월 달, 7월 달에 폭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6월 달에 오히려 줄어. 시뮬레이션 하니까 줄어.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면 6월 달 꽝이고 7월 달도 꽝이야. 그러면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하락한다는 얘기 나와요. 이제 일반 시민들도 실거래가를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 엘리엇이나 보고 있고 그러지. 대부분은 뉴스에서 나오는 거,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뉴스에서 그러면 이번 주도 올랐습니다, 다음 주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다 호가 기준인데도 어쨌든 분위기가 올라간다니까. 그리고 뭐 서초구 맨날 뭐 40억짜리가 8억 올랐다느니 막 이러니까 야 아파트가 살아있나 보다 그러는데, 이제는 부동산원에서 지금 벌써 3주째 하락한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늘 부동산 114 하락했다고 나왔죠.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되면 KB에서도 하락했다거나 보합으로 바뀌었다는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뉴스에서 듣는 게 전부 하락에 대한 분위기야. 그러면 매수 심리가 더 위축이 될 거고, 꼭 매도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급해져. 급하니까 카톡 그러잖아. 지금 내일 등산 가는 것 때문에 아마 친구놈이 카톡 하는 것 같은데, 뭐 준비물 같은 것 때문에. 근데 비 온다서 큰일이네. 뭐 비 와도 괜찮은 장비로 다 돼 있지만 귀찮아 그게. 젖고 이러니까 이게. 자, 전세는 넘어갈게요. 여기서도 볼게요. 실거래가 지수. 일단 그린존 9억 이하 아파트들 급하게 빠지죠. 핑크존 15억 이상인 아파트들도 힘이 없어. 실거래가 실질 지수로 따지면 9억 15억도 계속 밀려. 그 다음에 국토부 실거래가 있죠. 그것도 빠졌다가 약간 반등하려다가 지금 다시 빠져요.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보면 거래 건수 때문에 5,000건이, 이 초록색 선이 5,000건이거든요. 매번 10,000건, 14,000건 이렇게 되는 게 지금은 뭐야? 5,000건이 뭐야? 2,000건도 안 돼, 지금. 이러니 아파트가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매수 심리 지수도 확 꺾여 있어요, 지금. 그 대신, 이거는 이번 주권 아직 반영을 못 했어요. 제가 반영해갖고, 텐트에 가서 방송할게요. 네. 그 다음에 특히 제가 보는 관심 지표는 KB의 매수 심리 지표 있죠. 매매 수급 지수. 얘가 이렇게 급하게 빠진 다음에 잠깐 반등하다가 다시 빠져요. 제가는 이 바닥까지 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아파트가 더 급락을 하는 거지.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실질 지수로는, 명목으로는 여기서 뭐 약간 빠지고 있지만, 자, 특히 작년 10월 달에 요 저항선에 부딪힌 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고, 두 번째 사건은 5월 달에 요 추세선을 깬 거, 실질 지수로. 그래서 다음에 지금 그래서 상황이 2021년 10월 달 상투랑 2006년 말 7년 버블7 상투랑 91년 노태우 대통령 상투랑 상당히 비슷한데, 특히 노태우 대통령 상투랑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꺾이는, 2년 전 동월비가 꺾인 다음에 6개월 있다 상투 친 거, 지금도 2년 전 동월비가 꺾인 지 6개월 있다가 상투 친 거 똑같죠? 그 다음에 지금도 거래량이 줄면서 올라갔었죠. 한 1년 넘게. 그 1년 동안 거의 상승률도 2년 넘게 떨어지고 있었죠. 뭐 5%, 4% 가던 게 1%, 2%야. 그러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근데 상승률은 다르지만 91년에도 이렇게 상승률이 떨어졌다고. 7%, 10% 가던 게 6%, 3% 하다가 결국 마이너스 났어요. 그때 거래도 줄었다고. 물론 버블7 때는 상승률이 폭발하고 거래가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달라. 그러니까 이 C 국면이 A 국면이랑 비슷하다는 그거를 제가 표를 한 게 이거예요. 상당히 비슷합니다. 고점 치고 내려오는 게 출렁출렁 하면서 약간 중간에 반등도 해요. 지금도 반등도 하고. 그래서 월간으로 지금 마이너스로 누적되는 게 커지잖아. 이거보다 막대가 커지죠. 중간중간에 빨간색도 있어. 지금도 빨간색이 있어. 물론 B 국면, 지금은 91년이랑 비교한 거고, 이거를 2006년 말 2007년이랑 비교하면 빠지다가 반등하다 이때마다 잠깐 반등은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하락률이 계속 압도적이잖아. 지금도 하락률이 압도적이나, 중간에 빨간색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하다가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8년을 빠진다고 봐요. 8년.
이제 6개월도 안 지났어. 자, 이거는 60년을 추세선을 연구해 보면은 나오는 게 아까 얘기했던 요거 저항선에 부딪힌 거, 그 다음에 특히 요 9년짜리 8년 지지선이 깨진 거, 이걸 확대해 보면 이거예요. 이거 지금 요 파란색 선이 깨진 게 5월달이란 말이에요. 5월달. 그리고 요 분홍색 선에 저항받은 게 10월달이고, 정확히 저항받을 때 저항받고 지지받을 때 지지 못 받고 깨졌죠. 이때는 다 지지받았죠. 지지 배배.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때도 이거를 딱 깨지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박살이 난 다음에 반등했다가 더 박살났어. 근데 지금 이게 깨진 다음에 깨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한참 빠진 다음에 반등했다가 더 빠질 것 같아. 엘리어트 파동을 저는 아주 중요시 하는데, 87년부터 새로 시작된 새로운 상승 3파 있죠. 요 3파가 카운팅을 해보면 노태우 1파, 김영삼 2파, 노무현 3파, 이명박 4파, 그 다음에 문재인 5파 끝.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한 조정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 전체에 대한 조정,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8년이라고 본다고. 왜? 이게 35년이야 그러면 이거는 8년이라고. 적게 잡아도 8년이에요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요 노태우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1, 2, 3, 4, 5 올라갔던 3파, 그 다음에 1, 2, 3, 4, 5 올라갔던 지금의 5파, 이게 똑같다니까. 기간도 똑같아. 이때는 8년 5개월, 이때는 8년 9개월. 거의 똑같죠. 이 조정파도 김영삼 대통령 때 ABC 조정파랑 이명박 대통령 때 조정파랑도 상당히 흡사해요. 근데 대통령 때 하필이면 보수로 바뀌면서 오세훈, 이명박, 지금은 오세훈, 윤석열. 그러니까 좌파 정부일 때 부동산이 폭등하고 우파 정부일 때 부동산이 폭락한다. 그 징크스나 스핑크스가 하여튼 딱 이번에도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실거래가 방송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미미하게 변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추적을 잘 하도록 합시다. 자, 국토부 실거래가가 오늘 주 내용이었는데, 신문 기사로는 부동산 114 너마저 매수 관망에 거래 침체돼서 서울 아파트값 2년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부동산은 3주째 됐다. KB는 아직도 상승 중이란다. 아가리 효과, 주둥이 효과 언제까지 갈 것이냐? 나도 모르겠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가 방송을 외부에서 띄엄띄엄 올리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제가 채빵도 열어드릴 거거든요. 외부에 나가서. 근데 이제 채팅하시면서 부동산도 채빵을 한번 열어둘까 생각 중이에요. 그 대신 예고를 할게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